오늘 이제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그 성수동하고 자양동의 매각 사례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라이브로 좀 찐매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 매각 사례인데요. 일단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성수역 남단 쪽에 있는 겁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일단 성수동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요. 이 성수역 4번 출구 나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제 연무장길 가는 메인 라인에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요 연무장길하고. 요 라인에서 이제 요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건물이 25년 3월에 이제 거래가 되었다고 찍혔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 달에 거래가 되었어요. 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아마 이제 법인으로 바뀌면서 3월 달로 재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73억 평당 1억 6천에 되었습니다. 근데 시세는 보니까 저렴하게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평가를 좀 해보면은요. 최근 것만 보면 이게 이 건물이 1억 6천이고 옆에가 작년에 1억 8천에 되었고 이 안쪽에 이면이 뭐 1억 5천, 1억 4천.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뭐 2억 1천, 2억 2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억 6천이면 금액은 상당히 잘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나중에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엑시트. 지금은 사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호황일 때는 파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사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월세가 안 나오고 또 고금리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파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73억에 샀지만 평당가는 괜찮지만 과연 나중에 팔 수가 있는지가 그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대지가 44평이고 건물이 124평이에요. 그리고 평당 이제 1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주변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거든요. SK 그 앞에 있는 거고 4층짜리 건물인데 위에가 주택처럼 생겼죠. 예, 주택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방마다 이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다 쳐야 되거든요. 지하부터 4층까지 구조보강을 다 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넣고 내력벽 구조 보강하고 이런 샤시 외부 마감 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7억은 나옵니다. 7억. 왜냐하면 건물이 지금 이게 124평이거든요. 평당 600만 잡아도 7억이에요. 엘리베이터만 해도 한 1억 3천 되니까요. 최소 7억을 잡았을 때 요게 한번 작은 플래닝을 한번 짜볼게요. 지금 요게 작은 플래닝 73억에 샀고요. 자, 취득세, 등기, 중개 수수료 해서 77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 7억을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원금은 83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과연 이 83억으로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주변부터 얼마가 임대료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소개 건물이 매각된 건물이 이거거든요. 자, 1층이 보니까 요 주변에 270에 12평이면 약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1층이요. 뭐 옆에도 보니까 약 2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건 지식산업센터인데 이제 안쪽에 있어서 좀 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세가 요 안쪽이 한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1층이 하고 그리고 요 상부층을 좀 보니까요. 요 성수역에 나와서 여기 가장 메인이거든요. 근데 요 메인 코너에 있는 4층이 나왔는데 4층이 13평에 250, 약 한 4층이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또 요 코너 요 2층에 나와 있는 게 약 26평에 350이니까 대략 한 12만 원, 1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메인 길이 지금 뭐 12만 원, 20만 원 정도 하고요. 요쪽이 대략 한 상부층이 2층이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쫙 준비를 해봤는데 1층이 25만 원 잡았어요. 좀 높게 보수적으로 잡고 2층을 15만 원. 그리고 3, 4, 5층을 12만 원씩 잡아서 임대료가 총 한 1,880만 원까지 나오고 관리비는 평당 만 원으로 해서 한 123만 원. 그렇게 했을 때 84억이 원가거든요. 리모델링 비용 7억 넣어서 그 임대 수익률이 약 3% 나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3% 성수동 평균 임대 수익률이 한 2%한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2.9면 꽤 준수한 편이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매각, 내가 얼마에 엑시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84억을 투자해서 한 3, 4년 있다가 최소 20억은 남겨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05억에 팔았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률이 2.34%로 떨어집니다. 자, 2.34%면은 뭐 성수동이 워낙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결국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끼고 사는데 2.34면은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건물은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매각할 때. 그럼 100억으로 낮췄을 때 한 2.5% 나옵니다. 100억으로 나와서 2.5% 정도 최소 맞춰놓고 팔거나 내가 105억에 팔고 싶으면 3, 4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한 2.5%까지는 최소. 이렇게 해서 엑시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이제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있는 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7천여 세대 그 정도의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입주권으로 받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25억에 4천 샀는데 평당가가 5천입니다. 평당가 5천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게 뭐 8천, 뭐 7,900, 뭐 6,900 7천 거의 평균 7천 이상의 거래가 되는데 5천에 샀어요. 5천에 굉장히 급매로 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라고 보니까 제가 등기부를 한번 띄워봤거든요. 매각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 압류가 21년부터 되어 있어요. 이분은 21년부터 압류가 걸려 있어서 이 세금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에 팔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수전략 정비구역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내가 반드시 거주를 해야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여기서 내가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샀거나 또는 만약에 이 매도인이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거주 안 하고 임대사업을 승계받으면 서로 매수 매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매입하면서 살려고 했겠죠. 그래서 평당 5천이면은 앞으로 뭐 여기 최소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평당 1억은 기본으로 찍힐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양동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자, 자양동 어디냐면 이 건대 있고요. 자양역에서 도보로 한 5, 6분 거리. 네,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죠. 자, 요 건물인데요. 자, 입지는 괜찮아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 양쪽 다 껴있고 코너이고 대로변이고 그리고 전면도 넓고요. 건물도 4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32억인데 자양동에 이런 대로변에 32억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감정가 볼까요? 감정가도 35억이 나왔어요. 랜드북에서 35억, 플래닛에서 35억, 은행 감정가 무조건 35억 갑니다. 그냥 얘는 감정가보다 약 10% 정도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로변이잖아요. 대로변의 코너에 이 정도 건물 컨디션에 감정가보다 10% 싸면은 굉장히 잘 산 거죠. 보통 이런 입지는요, 꼬마 빌딩의 이런 대로변 코너 입지는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정가랑 매매 금액이 같다면 이 정도만 해도 잘 산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감정가보다 10% 낮게 샀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충분히 웨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임대료를 올리고 수익률을 올리면 결국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건물도 4층이기 때문에 건물 면적도 괜찮고 땅값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엑시트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 봐야겠죠. 일단 1월 달에 32억 평당 6,500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가 49평 건물이 130평이에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럼 130평인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주변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요 건물이거든요. 요 맞은편 건물이 1층이 약 한 1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층 평균 임대료가 15만 원 평당. 이 옆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거는 전용이 25%라서 이런 거는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전용이 75%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전용이 25%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임대면이 3평인데 전용이 6평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전용 면적이 너무 낮은 거는. 그래서 다른 걸 볼게요. 이제 10평인데 120, 평당 12만 원이죠. 본 건물도 현재 7.8평인데 10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또 대로변 코너고 횡단보도 껴 있기 때문에 그 상부층 볼게요. 요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요게 150만 원에 20평, 약 7만 원 정도 합니다. 상부층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150에 20평, 약 7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세가 대로변이니까 평당 7만 원 정도 합니다. 오래된 건물 기준으로. 그러면 이 건물이잖아요. 자, 요 라인이 지금 1층이
평균 15만 원, 7만 원이니까 이런 거 그냥 7만 원을 전체 잡으시면 돼요. 지하까지 4층까지. 그랬을 때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죠. 130평에 7만 원이면 자, 이 건물은 9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910만 원. 자, 건물이 32억. 자, 임대 수익률이 3.4% 나와요. 그러면 이 대로변 건물 치고 굉장히 수익률은 잘 나옵니다. 대로변 건물은 땅값이 대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3.4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건물이고 32억에 샀지만 우리가 또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8억 정도 왜 엑시트를 할게요. 한 2, 3년 있다가요. 38억에 엑시트를 했을 때 수익률이 2.87이에요. 대로변 코너 건물이라서 2.87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높거든요. 서울 평균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엑시트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 수익률이 좀 더 높으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910만 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 510만 원이지만 결국 얘를 임대료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제가 3년 정도 있다가 9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올려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3.16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38억에 3.16 수익률 맞춰놓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매입을 해서 임대료가 현재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8, 900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여기서 임대를 끌어올려서 1000만 원을 맞춰줘야 한 3년 있다가 38억, 약 5, 6억 정도 엑시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임대를 못 올린다. 그러면 약간 손을 봐야 돼요. 뭐 샤시를 바꾸거나 뭐 화장실을 좀 손보거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짝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좀 더 올려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짜고 매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엑시트까지 A부터 Z까지 빌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싸게 사는 건 당연히 싸게 사고 얘를 어떻게 내가 운영할지 그리고 언제 팔지 이런 게 미리미리 다 준비가 돼서 그 계획을 짜놓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확해지는 거죠. 단지 그냥 싸게 사놓고 얘 올라가겠지 하는 거는요, 막연한 투자예요. 막연한 투자. 왜냐하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올라가는 게 너무나 명확했지만 이제는 워낙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졌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지난 과거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이 왜 다른지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빌딩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10% 싸게 샀고 또 연면적이 4층이기 때문에 높고 또 입지도 요 코너에 횡단보도 껴있고, 그래서 충분히 잘 거래가 되었다 하신 분 입장에서는 잘 매입을 했다 평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동구, 광진구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강남에 지금 최근에 나온 찐매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찐매물 이제 소개는 라이브 시간에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8시에 방송을 하니까 그때 꼭 오셔서 한번 매물 같은 거 어떤 건지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논현역이거든요. 신논현역에서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여기부터 이제 먹자 상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건물이 팔렸어요. 300억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여기로 이제 조금 가면 전에 이제 백종원 거리라고 불렸던 먹자 상권이 나오고, 여기가 다 먹자 상권이에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거의 남김없이 급해서 팔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건물 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신축을 했는데 신축하기 전에 53억 평당 9,200에 샀어요. 9,200에 샀어도요, 이 건물을 내가 엑시트 하려고 그러면은요 평당 1억 8천 이상 주어야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53억 그리고 공사비용 20억. 이 건물은요 76억이 원가거든요. 여기에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이자 비용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원가가 79억이에요. 이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80억을 투자를 했으면 뭐 한 20억은 최소 10억은 남겨야 될 거예요. 95억에 나누기 57평을 나누면은요 1억 6,600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1억 6,600일 팔아야지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건물이 임대료가 188평이거든요. 188평에 요거 임대료 맞추려고 하면은요 뭐 먹자 상권이라고 하지만 5만 원 잡을게요. 높게 잡을게요. 2,800이거든요. 2,800 그리고 3억 3.65. 네,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도 잘 사셨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땅값을 9,200에 사셨거든요. 이 먹자 상권에. 먹자 상권이기 때문에 임대료 맞추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건물인가요? 이 건물을 신축한 것 같거든요.
네. 와. 이 건물을 신축을 했네요. 이거 잘못 지어놨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먹자 상권이거든요. 네, 먹자 상권에 여기 두 번째 요 건물인데 그래도 여기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가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1층에다 필로티를 해놨기 때문에 1층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먹자 상권 이런 데는요 1층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이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상부층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 임대료면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15만 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한 12만 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시공보다 설계가 더 중요해요. 설계는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건물을 새로 부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요 3개월, 6개월 이상씩 설계만 합니다. 계속 지어 짭니다. 면적을. 저희가 3, 4개월 정도 있다가 성수동 공사하면서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지어 짜내서 면적을 최대한 뽑는데 이거는 여기 주변에 그런 것을 전혀 이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건축사 분의 말을 믿고 그냥 그분들의 언론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지어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지었죠. 나중에 엑시트가 어려워요. 저런 거는요. 제가 가격을 못 받습니다. 싸게 팔면 하겠지만 절대 제가 못 받아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안 떨리는데 라이브가 더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호응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매물 그리고 좋은 분석하면서 여러분과 또 계속 이런 라이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